이렇게 여러분들 엮어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효과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검을 또 연장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내란이 없는데 없는 내란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내란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모양이네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예.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국가가 어떻게 무너져 내려는가 그런 내용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이제 원상복귀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통화 증가율이 8%입니다. 그러면은 매년 원화 가치가 달러화를 제외하더라도 달러화 대비 환율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8%씩 가치가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문제 다루면서 오늘도 이제 어김없이 투자 방송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문제에 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조선인들이죠. 조선인들. 내란몰이를 하는 겁니다. 내란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 언론의 중견 그런 언론인이 조선 왕조 영모 사건하고 아주 판박이 같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쩌면 그렇게 조선하고 비슷한지 같은 동포라도 정적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상대방 숨통을 꺼내야 되는 겁니다. 조선인들의 가장 저열하고 비굴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배성규 논설위원이 추경호 내란몰이 조선왕조 영모 사건을 보는 듯하다. 영모 사건이라는 게 다 조작이지 않습니까? 사기지 않습니까?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이 추경호 씨를 내란범으로 잡아 넣으면은 그럼 국힘당을 해산할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지방선거 뭐 굳이 그냥 목숨줄만 그렇게 부지하고 있는 국힘당을 없앨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정당이니까. 지방선거의 선거 결과 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아니 공 박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보면은 만든 공식까지도 다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조선 왕조 영모 사건을 보는 듯하다. 아주 여러분들 제목을 잘 정했네요. 그냥 조선 사람들입니다. 조선 사람. 77년 노력해 가지고 그냥 또 그 구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닥치고 내란 공세 이렇게 나오니까 여야 간 명운을 건 내란 전쟁이 시작됐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내란 혐의로 구속할 수 있으면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 정당을 몰리게 된다. 그게 다 없애버리고 이런 공산당처럼 더불어민주당 일당 체제로 그냥 만들죠. 일당 지배체제,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이 배성규 논설위원은 추경호를 내란을 묶어 넣을 수가 있으면은 그 내란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니까 계속 무리수를 두는 거죠. 오늘 사설의 하단에 보면은 또 특검을 검토한다는 거죠. 그 5년 내내 특검하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두렵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우스운 거죠 그냥. 그 거짓말 여러분들 뭐 트위터 보면 정치인들 거짓말 해놓은 걸 보면 야 이거 진짜 참 내가 기가 찬 거죠. 이명현 특별검사 민주당 또 특검 검토 5년 내내 특검할 건가.
어쨌든 여러분들 전부 다 내란으로 잡아 넣어야 되니까. 조선하고 뭐가 다릅니까? 민주당 조성래 사무총장이 곧 종료될 3대 특검의 수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3대 특검이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완벽이고 여러분들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본인들이 원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한 7, 8개월 돼서 이 정도니까 앞으로 얼마나 이런 분탕기를 치겠습니까? 나라가 골로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는 골로 갈 것 같거든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괜찮겠습니까? 나는 골로 갈 것 같아요. 완전히 골로 갈 것 같습니다. 또 법인세 이름 1%다 이름 떠들려고 이런 법안 통과시킨다면서요. 이렇게 이름 돌아가는 겁니다. 500명을 동원해가 검사를 특검에 배치를 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했는데 뭐 이런 마땅한 것이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곧 종료될 다른 두 특검의 상황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국 문제는 간단하게 다루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정권 5년 내내 특검을 하겠다는 거다. 지방선거까지 끌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에 어차피 여러분들 여론 마사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는 발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선거 데이터 여러분들 분석해 보면 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표현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쩌면 그렇게 조선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일본 이야기를 하겠지만 젊은 날에 일본에 좀 체류하면서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여러분 뭘 느낀 줄 아십니까? 아, 이 사람들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유일하게 근대화를 제대로 했구나. 정신적 근대화까지 제대로 한 민족이 일본이라는 그런 나라구나. 껍데기만 근대화를 한 게 아니고 지금 미국 시장에 전부 다 가전은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근대화는 했지만 정신적 근대화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 그 비용을 고스란히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77년 만에 여러분들 다시 원상복귀한 겁니다. 원래 상태대로. 이렇게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국가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무너지고 나면 다시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가. 저는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무너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거의 파국이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집권하고 난 이후에 경제정책치고 참 당신들 참 잘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래도 뭐 기우제 사고에 익숙하니까 그래도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죠.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강양구 지식 큐레이터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글을 잘 썼네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또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지식만 사는 겁니다. 대중을 궁핍하게 만드는 겁니다. 궁핍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가난해지는 겁니다. 대중의 궁핍화와 과잉 생산 엘리트들의 분노. 조선조도 땅덩어리는 좁고 하니까 먹고 살 게 궁하니까 당파를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죽이면은 검은 보화 토지를 전부 다 자기 거 가질 수 있으니까 과잉 생산된 엘리트들이 있는 거죠. 국가가 무너진다는 신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주가도 여러분들 좋고 이런데 뭐가 공 박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전체가 다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 그냥 골로 가고 있구나. 한국도 엘리트 지망생 넘치는데 자리가 부족해 사생결단이 극심하다. 조선조도 다 마찬가지였고 어차피 여러분 자리는 적은 겁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조선민족이 아주 특별한 민족인 거죠. 전부가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니까. 정치 지향성이 강하고. 오늘 그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잘 모르는 분야인데 역사학 분야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거를 분석해 가지고 어떤 법칙을 찾아내는 그런 학문을 역사 동력학이라고 이렇게 부르합니다. 저는 아주 좀 생소한 건데 이 분야에 피터 터친이라는 사람이 좀 이제 앞서간 것 같은데 아마 타임지의 역사학자로서는 카버 스토리에 나온 사람이 토인비 모양이죠. 토인비. 예. 이 토인비의 비전을 기초로 해가지고 데이터와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해 가지고 역사의 법칙을 찾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수많은 데이터와 케이스를 모아 가지고 역사적 법칙을 찾는 그런 학문 분파를 역사 동력학이라고 거기에 이제 선두주자가 피터 터친이라는 분인데 저는 조금 이렇게 처음 알게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다룬 것이 국가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뭐 이런 역사 동력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무너질 때는 되게 공통적인 조건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징후는 공동체 구성은 다수의 가난인 거죠. 국가가 무너질 때 보면은 생산력이 저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생기고 재정 적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권력을 형성한 새로운 계급이 자원 배분을 독식하기 때문에 다수가 가난해지죠. 그거를 대중의 궁핍하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 역사 동력학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저한테 국가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1시간 강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금세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발견한 피터 터친이라는 분이 발견한 것은 명백한 신호 국가가 골로 갈 때 2가지 신호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신호가 공동체의 구성원 다수가 가난해진다는 거죠. 대중의 궁핍화 물적 생산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본 투입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저하고 근로윤리나 근로모랄 자체가 이렇게 퇴행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데 두 번째 징후는 엘리트는 많은데 자리가 적은 겁니다. 그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를 장악해야 이런 권력을 탈취를 한 거죠. 편법을 동원한 권력 탈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둘째 번 징후 신호가 중요한데 대중이 가난하다고 곧바로 그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오래 갑니다. 이란 오래 가죠. 터키 오래 갑니다. 레바논 오래 가죠. 징글징글할 정도로 오래 갑니다. 사람들은 고생은 심하겠지만 잘 이런 왕창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엘리트 과잉 생산이 일어날 때 엘리트 오버 프로덕션이네요. 상위 1%를 꿈꾸는 엘리트 지망생은 넘쳐나는데 사회가 줄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결해 가지고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한국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이들은 권력을 호시탐탐 노리는 대항 엘리트가 되어 가난한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데 한국의 경우는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선거를. 사전투표제도를 장악을 한 거죠. 선거제도를.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버린 겁니다. 아주 특별한 아마 세월이 흘러가지고 21세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아마 규명하게 되면 한국 사례가 들어갈 겁니다. 전자화와 더불어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선거 문제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이런 시도로 권력을 잡은 대항 엘리트들의 식탁에는 고급 와인과 캐비아 안주가 올라간다. 제가 자주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는 것이고 계급에 속한 사람이나 언저리 위주로 자원 배분을 독식하기 때문에 순 우리말로 이름 정리하게 하면 우리끼리 해 먹자 그겁니다. 좀 심하게 하면 우리끼리 해 처먹자 그건 거죠. 예. 국가 권력의 급격한 해체 국가 붕괴를 겪은 대중의 삶은 기대와 달리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해진다. 비참해지죠. 가난해지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뛰지 않습니까? 봉급은 똑같은데 수입 물가가 계속 여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전부가 다 가난해지는 거죠. 국운 상승 시간인데 나는 왜 불안한가. 이분은 뭐 그까지는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까지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이분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 문명은 살해당하지 않는다. 자살할 뿐이다. 국가가 자살을 하는 거죠. 스스로. 그치? 국운 상승 시간. 겉에 보이는 것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려가는 기간인 거죠. 그게 여러분들 이분한테는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원화 약세지 않습니까? 예. 대다수 이제 서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죠. 수입 물가가 계속 뛰니까. 예. 그래서 국가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좋은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뭐 이거는 시간을 두고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국가 문제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수입 물가가 여러분들 급격하게 오르는 거죠. 지금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환율이 밀어올린 주요소 휘발유 가격.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고환율로 국내 기름값은 오르는 듯 1,500원에 육박하는 원화 환율이 이제 뭐 원화 환율이 1,300원대 1,400원대 1,500원대 1,700원대 2,000원대 이렇게 안 가겠습니까? 장기적인 추세가. 그죠? 그 원화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원화 구매력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요소 휘발유 가격이 오른 것은 보통 사람들이 바로 피부로 느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게 되면 이게 전반적으로 국가는 왜 몰락하는가 이런 거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이제 뭐 휘발유 가격만 오르겠습니까? 다른 여러분들 생필수품이 여러분들 전부 다 오르겠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구매력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방어할 수가 있겠지만 자산 가격이 함께 올라가니까 대부분 자산이 없는 정액 봉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들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들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 평생 약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연금을 받던 분이 생활이 안 되니까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근총 자살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국민연금을 150만 원 정도 받으면은 그래도 이제 아껴 쓰면 살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150만 원 가치가 30% 떨어지고 40% 떨어지고 50%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예고하는 예고편입니다. 정유사는 원유로 달러로 결제하는데 원화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따진 국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기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농산물 등 각종 식자재, 기기부품, 원자재 등을 해외에서 대거 들여오는데 고환율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라 경제가 건실하게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중장기적으로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약세가 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원화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저하가 되고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일반 서민들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이름들 나이가 든 세대가
팔레비 왕조 때 여러분 좀 더 권위주의인 색채가 강했지만 그때 여러분들 이란의 리라 가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에 주말에 가서 쇼핑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종이가 된 거죠. 하나도 여러분들 신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직한 경제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경제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이런 경제는 정직하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약세가 되면 대개 서민들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려면은 지금 다른 나라 사례 보시면 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터키 한 30% 이상 리라가 여러분들 터키는 만성적인 여러분들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생계비 위기 심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원자재 의약품 등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연간 인플레이션이 60% 이상을 기록했다. 우리 함께 되면 여러분들 여기는 뭐 지옥인 거죠. 식품 가격 폭등 기본적인 식품 구매력이 크게 떨어져 서민 가계의 지출 부담이 극심해지고 젊은 세대의 해외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2년도에 아테네가 재정위기를 여러분들 겪을 때 그 이후에 그리스의 젊은 분들이 많이 떠났지 않습니까. 여기 이란 보시기 바랍니다. 좀 극단적인 사례인데 원화 가치가 계속 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하는 걸 보면은 그냥 그대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뭐 비관론적인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 보시면은 이란 지속적인 하락세 뭐 이거는 숫자로 될 수 없을 만큼 많이 떨어졌으니까 서방의 제재와 맞물려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수입 의약품과 부품 등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의약품을 대부분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약품이 굉장히 고가가 되는 거죠. 레바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레바논은 뭐 사실상 나라가 거의 붕괴가 된 거지 않습니까. 연료 발전기용 부품 의약품 등 모든 수입품의 가격이 통제불능으로 치솟아서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일상화된다. 달러화로 이런 봉급을 받는 사람하고 레바논 파운드로 받는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축액 증발 또 여기는 은행이 여러분들 달러화 출납을 여러분들 금지해 버려 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은행이 그냥 예금 출금을 여러분들 금지시켜 버린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특히 통화 약세로 에너지 식품 수입 가격이 20, 30% 정도 상승했고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란은 이제 리라가 이런 20에서 25% 정도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진 모양이네요. 38%의 인구가 빈곤선 아래에 떨어졌고 호메니 등장할 때 얼마나 다들 열광했습니까. 나라가 박살나는 겁니다. 수입 필수품인 식량과 의약품 가격이 30에서 50% 급등했다. 이제는 식수 공급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나라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통화 약세가 여름 되면은 진짜 국민들이 고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의약품이나 생필품 같은 걸 구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정직한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법인세 올리고 국민연금처럼 풀어가 이런 환율 안정하는데 돈 쓰고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런 사람들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우리가 최고야. 우리께 좋은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도쿄의 특파원이 일본을 이겼다는 국뽕을 경기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조선중앙동아나 이렇게 보면 뭐 전부가 다 국뽕 분위기니까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마 터질 때까지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살 겁니다. 오늘 도쿄 특파원이 아마 이제 일본도 지방자치단체를 좀 이렇게
부흥시키기 위해 가지고 고향이나 기타 지역에 아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모양이죠. 그거를 후르사토 노제라고 그렇게 부르네요. 고향 납세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11조 원 정도가 도쿄에 사는 사람이 대도시의 사람들이 고향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지역 살기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이제 한국이 몇 년 뒤에 본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2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국가 경제력 구묘를 보더라도 한국은 실패한 거죠. 일본의 성공 사례는 10년 뒤에 한국의 성공 사례가 된다는 말이 정설처럼 통했고 후르사토 노제가 2008년에 시작됐고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도에 시작됐는데 두 개가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20년 전에 일본 산요 엔지니어들에게 70년대 삼성전자 공장은 산요 공장의 화장실 위치까지 연구해 종업원 동선을 최적화했다. 우린 그때 웃었지만 삼성은 위대한 기업이 되었고 일본을 따라잡은 게 우연이 아니었다. 한국이 개발연대 한국이 국운이 한참 일었을 때는 학습의 열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국의 제조업 공장들은 전부 다 일본에 뺏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엔지니어가 복수로 파견돼 가지고 카메라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없도록 하니까 머릿속에 여러분들 도면을 다 정리해 가지고 퇴근한 이후에 여간방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설비 배치도나 일본의 큰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세를 진 거죠. 알고 눈 감아주고 모르고 또 눈 감아주고 일본인들이 그렇게 한 거죠. 한국인들은 일었을 때 학습에 대한 열의가 아주 강했고 대단히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이었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학습 열의가 줄어들고 배움을 여름 중지할 때 그때부터 나라가 여름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인이 변한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변하고 한국 사회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 다 바뀐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 사회 일본을 앞섰다는 국뽕이 만연해 있고 노벨상 수상자를 33회 배출했고 건축의 플리처크상에서 최다 수상자를 여러 명 낸 나라인데 일본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2.7배 크고 대외 순자산은 3.5배가 많다. 도쿄 길가의 쓰레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지하철의 통화를 자제하는 시민의식도 정평이 나 있다. 제가 한참 강의를 다닐 때 지방을 항상 다니면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더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서울 인근 지역은 그래도 여러분 근대화나 현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방은 낙후된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야 될 길이 한참 먼 겁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일본에 도쿄나 오사카나 나고야가 아니고 시골을 한번 여러분들 갈 기회가 생기시면 구석구석 여러분들 아주 잘 갖춰져 있죠. 일본이 골고루 이런 참 잘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못하더라도 그게 중요한가? 배울 점이 있다면 찾아야 하고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익혀야 하지 않을까? 과거의 삼성처럼 화장실 동선까지 치밀하게 연구하고 개선하던 배움의 자신은 어디로 갔는가? 다 없어진 겁니다. 나는 한국의 운명을 언제 여러분들 그냥 땅땅땅 여러분들 했는가 하니까 2024년 1월 무렵에 대만 타이페이에서 여러분들 대만 총통선거와 입법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나치게 수동적인 대만의 여러분들 선거 모습이 한국에 다 전해졌죠. 한국 신문사 한 곳도 대만 취재를 안 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저는 한국이 끝장났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문제를 인식할 능력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는 절박감도 없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절박감도 없는 겁니다. 문제를 정직하게 보려는 양심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런 투혼도 없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여러분들 산요의 화장실 동선을 연구하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고 나라 전체가 뭐죠. 예. 대만 선거 제도를 보고도 침묵하는 걸 보고 여기는 내가 손을 접어야겠구나. 이 문제에 대한 손을 접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6월 달에 여러분들 선거 끝나고 손을 접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손을 좀 빼다가 대통령 탄핵되는 걸 보고 그냥 손 튼 겁니다. 문제를 정직하게 보려는 태도와 양심이 한국 사회는 사라진 겁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한 능력도 상실된 겁니다. 문제 인지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다 잃어버린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은 가난해지는 걸 뜻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호철 도쿄 특파원의 이야기가 훨씬 더 호소력이 오는 겁니다. 사람은 배우기를 여러분 중지할 때 그냥 늙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배우기를 여러분 중지할 때 그 나라는 곤두박질을 치는 겁니다. 양심이 없어진 겁니다. 양심이. 저마다 이익과 안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필사적으로 덮거나 외면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주소인 겁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이익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지만 이익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한국의 식자층이 그랬고 한국의 엘리트들이 그랬고 한국의 지배층이 그런 겁니다. 혼이 죽은 겁니다. 주일마다 이런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게 된 영도 죽은 겁니다. 지도 죽었고 그래서 불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문제를 덮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얼마나 비양심적인지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될지 그것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얼마나 이런 고생길을 만들어줄지에 대해서 무덤덤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나이깨나 이런 먹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불의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이란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익의 친구만 있는 것이 정의의 친구를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전부가 다 이익의 친구입니다. 이익의 친구. 그게 여러분들 전부가 다 드러나가 버린 겁니다. 제가 젊은 날 여러분 일본에 머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란 나라는 그 당시 30대니까 젊은 마음에 이게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이렇게 근대화를 야무지게 한 나라가 있을까. 정신적 근대화도 제대로 한 나라구나. 청결이 유지가 된다는 것, 질서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남한테 폐를 안 끼친다는 것, 그거는 저는 뭔가 하니까 정신적 근대화가 제대로 개인의 발견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 보시죠. 제가 하도 여러분들 한일 간의 국뽕이 유행한다기야 한번 대비를 해봤습니다. 인구수는 여러분들 한국이 39.4%고 국민소득은 83.1%고 대외 순자산은 일본에 비해서 14.5%고 경상수지는 일본에 비해서 25%고 한참 가야 될 일이 먼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여러분들 일본에 비해서 3.8%고 여기는 뭐 또 가짜 여름 노벨상 수상자도 있지 않습니까. 인구 1000명당 사기범 숫자는 3배에서 5배가 많고 인구 1000명당 범죄자 숫자는 101.5배에서 2배가 많고 해외 투자 규모는 지금 일본에 비해서 20%고 기업 해외 투자 규모는 일본에 비해서 25%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사람이 항상 자기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항상 학습에 대한 열의를 갖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세계사의 길이 빛나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선거 하나 여러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좀비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선거 하나 이러면 제대로 할 수 없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수학도 아닙니다. 산수. 예. 자, 여러분들 오늘